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동생 부부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손이 시누이죠. 올케가 한 살 많아서 처음부터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서로 존대하기로 했어요. 남동생은 결혼 전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남자아이 둘 있고 남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큰아이 태어나고 제가 둘째 임신하면서 남동생은 옳게 만나서 분가했어요. 한 15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남동생 부부가 결혼식 없이 임신해서 결혼한다 하고 집 구하고 그럴 때 저희 신랑이 하던 사업이 망해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던 때라 도와줄 수가 없던 상황이라 에어컨 한 대 사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한참 후에 대략 10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동생이 3천 모아놓은 거랑 회사 사장님께서 3천 빌려주셔서 6천으로 주택 대출 받아서 빌라 샀다고 하더라고요. 가전가구는 올케가 모은 돈으로 했고 차는 처가에서 해줬다고 하니 아무것도 못 해준 게 참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친정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서 저희 아빠도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고요.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에 옳게 귀찮게 전화하지 말라고 당부도 했고 저도 안 했고요. 크게 목돈 해준 게 없으니 이사할 때, 출산했을 때, 돌잔치 때 생활비 없어도 현금 서비스 받아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줬어요. 남동생은 저 때 사업 망한 건 알아도 아마 저렇게까지 힘들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조카 생일이나 어린이날도 여태 빠짐없이 10만 원이라도 보내줬고 같이 식사할 일 있으면 항상 계산도 제가 했어요. 남동생은 직장 다니고 월급 받으면 집 대출금 갚고 우리 집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내가 참아야지 항상 이런 마음이었어요. 올케는 우리 부모님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전화 안 해서 섭섭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시댁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명절 때 한 번 온 적 없어요. 남동생이랑 조카만 와서 밥만 먹고 가고 안 갈 때도 많고 부모님 생신 때도 결혼 초반에 두세 번 식사 같이 한 게 다예요. 저도 택배로 뭐 보낼 거 있어도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보내도 되냐고 언제 도착한다고 이야기하고 보내줄 정도로 옳게 배려해줬고요. 그렇게 지내다 둘이 싸웠는지 주말에 밥 먹고 있는데 올케한테 무슨 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았더니 받자마자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고모, 저한테 존중받고 싶으시냐고 전 존중 못 해드리겠네요. 불편해요.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둘이 싸우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동생이 누나 좀 존중해주면 안 되냐고 했나봐요. 그랬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일로 마음이 상했지만 둘이 더 싸울까봐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못 받았고요. 동생도 그 일로 계속 사이가 안 좋았는지 중간중간 전화해서 올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고 안 사돈 어른께서 전화가 오셔서 올케가 살기 싫다고 했다고 이혼을 하던지 이대로 못 산다고 해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어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부부싸움 했다고 사돈 어른이 온 것도 어이없고 어른들 불러서 이야기하자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올케랑 남동생이 성인이고 두 사람 일은 두 사람이 풀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어른이 남동생이 저 믿고 저한테 조카 맡길 생각으로 이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둘이 화해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부모님보다는 제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내키지 않지만 사돈 어른이랑 남동생 부부랑 만났습니다. 화해시키자고 해서 갔더니 제 앞에서 남동생을 자기 딸이랑 싸운 남의 집 아이 혼내듯이 혼내더라고요. 결론은 남동생은 쪼잔하고 올케는 곱게 자란 딸이더라고요. 남동생이 월급 400 얼마 받는데 대출금 갚고 낼 돈 내고 나면 250에서 260 정도를 생활비로 줬다고 해요. 그런데 식재료를 자연드림에서 사고 생활비 수준에 맞게 장을 봐야 하는데
너무 비싼 곳에서 사고 계획 없이 지출하니까 동생이 얼마 썼냐 계속 물어봤나 봐요. 그럼 네가 장 보고 네가 밥해라 해서 1년 넘게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밥했다고 하네요. 더 황당한 건 둘이 같이 살고 조카가 태어나고 몸조리할 때 남동생이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계속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조카 목욕까지 시키고 있어요. 조카 지금 5살이에요. 사돈어른이 너무 당당하게 이제 밥은 하지 말고 쪼잔하게 얼마 쓰는지도 신경 쓰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주는 대로 먹고 다만 회사 끝나면 청소기만 돌리고 애 목욕만 시켜라 라고 하더라고요. 버는 돈은 다 가져오고 우리 딸은 옷 사는 거 좋아하니까 자기가 옷값은 보내줄 거라면서요. 올케는 지금껏 전업주부였고 2~3달 전부터 집에서 유아미술 교육받고 지금은 아이들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수강생은 3명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사돈어른이 자기가 차려줬다고 엄청 생색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육비 300은 남동생이 내줬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거라 교구랑 재료 그런 거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동생이 1년 전부터 주식을 했는데 올케가 돈 못 번다, 돈 없다고 하고 누구는 투잡을 해서 얼마를 벌고 아파트 몇 평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남동생이 주식한다고 누구한테 빌려준 돈 받으면 준다고 300을 빌려달라길래 보내줬어요. 그 후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줬고 1,000만 원은 이사 갈 때 쓸 돈이라 손에 나더라도 꼭 줘야 되고 300 빌려준 건 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적어볼게요. 사돈어른이 내려오시고 둘이 싸우기 전에 위에 적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올케가 6개월 전부터 동생이 월급을 주식한다고 1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사돈어른이랑 저한테 말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친정에서 돈 받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빌린 돈은 자기네 친정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빌려준 돈 받기도 미안할 정도로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저희가 사업이 망해서 생겼던 빚은 거의 갚은 상태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 1년 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갑자기 신랑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은 빚 거의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빚더미에서 탈출시켜준 사업은 접고 현상 유지만 하는 수준입니다. 망했다면서 빌려줄 돈이 어디 있어서 빌려줬나 궁금해하실까봐 적어봤어요. 남동생은 100만 원만 준 적 없고 200씩 줬고 추가로 이음카드로 50, 60씩 지출한 걸 적어서 사돈어른께 드리더라고요. 통장 내역 확인한 결과 한 달에 총 250에서 260씩 줬습니다. 올케가 계속 100만 원만 받았다고 나머지는 친정에서 받아서 쓴 거라고 우긴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걸 적어오냐고.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동생이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른들 불러서 같이 왔어야 했나 싶고 화해시키자더니 이게 뭔가 싶고 그러다 적금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한 걸 남동생이 말하게 되면서 사돈어른이 소리를 지르니까 남동생도 못 참고 제가 애도 아니고 제 돈 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받아치고 제 앞에서 동생을 어린애 혼내듯이 혼내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주말에 주식 공부 좀 한다고 한두 시간 컴퓨터 앞에만 앉아도 올케가 애랑 안 놀아준다고 뭐라고 한다길래 결혼할 때도 해준 거 없어서 미안했고 올케도 제 돈 1,000만 원 자기 집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한 말도 생각나고 사돈댁에서 전세금 올린 거 1,300만 원 해주셨다고 하셨고 적금 탈 때 만기금 모자란 거 내가 채워준다고 했어요. 그래야 끝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머슴처럼 살고 있는 동생이 적금 대출 받은 거 가지고 또 얼마나 들들 볶일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 앞에서 동생을 어린애 혼내듯이 혼내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주말에 주식 공부 좀 한다고 한두 시간 컴퓨터 앞에만 앉아도 올케가 애랑 안 놀아준다고 뭐라고 한다길래 내가 만기금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왕 주식 사놓은 거 공부도 해야 한다니까 주말 몇 시간 공부하는 거 배려해주라고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이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올케가 남동생한테 우리 집 애들 질 안 좋다고 누나네 가지 말라고 한 거, 주말에 전화해서 저한테 배려받고 싶으시냐고 어쩌고 소리 지르고 한 거. 사돈어른 앞에서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올케는 옆에서 자기 엄마가 사과를 하는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동생이 불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계속 떠오르는데 문득 의문이 드는 게 동생이 적금 대출 받아서 제가 빌려준 돈 갚았다고 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올케가 친정집에서 1,000만 원 해줘서 갚은 줄 알고 있었는데 뭔가 싶어서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제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남동생 부부는 첫 번째 집에서 남동생이 돈 관리를 했고 지금 집으로 이사 오면서 올케가 돈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돈 관리를 할 때 1,000만 원 정도 모아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올케네 친정, 그러니까 사돈댁에서 전세 구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저한테 갚아야 할 돈 1,000만 원을 올케가 친정집에서 해주기로 했다길래 미안하고 미안해했더니 남동생이 전세금 빌려준 돈 받아서 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친정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말한 거고요. 남동생 부부는 지금 집으로 이사 오면서 빌라에서 아파트 전세로 바꿔서 이사를 왔어요. 이번에 전세금 1,300이 올라서 남동생은 추가 주택대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당연히 사돈어른이 동생 혼내면서 저한테도 자기네가 전세금 1,300 올린 것도 해줬다고 말씀하시길래 감사하게 생각했죠. 1,300 전세금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1,000만 원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빌려준 돈 그대로 갚으시고 전세금 해주셨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생색내셨나 봐요. 참고로 남동생은 처가에 1,000만 원 빌려준 돈을 저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하다가 처가에서 돈을 그때 못 해주시고 전세금 올릴 때 해주셨나 봐요. 올케가 모은 돈으로 결혼할 때 가정가구 구입했다고 들었어요. 남동생 혼낼 때도 우리 딸이 돈을 얼마나 잘 모았는지 아냐고 하면서 저를 보시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올케가 임신하기 전에 둘이 몇 달 동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생이 번 돈으로 생활비하고 자기가 번 건 생활비로 한 푼 안 쓰고 다 모아서 가구 사고 가전 사는데 보탰다고 해야 하나. 네, 500 모아서 가져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집 장롱이 바꿀 때가 돼요. 예전에 올케한테 장롱 얼마 주고 산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편백장이라 좋아 보여서요. 300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200은 쇼파나 샀을까요? 사돈댁에서 차를 사줬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뭐가 모자라서 사돈댁에서 차를 사주셨다. 이렇게 남동생한테 들은 것 같아요. 중고차인데 새 차로 오해한 건 제 잘못이고요. 700 대출이 모자라서 그거 보태주셨다고 하네요. 남동생이 주식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캡처를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많지는 않아도 수익은 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뭘 샀는지 얼마가 마이너스 났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올케도 주식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주식 때문에 돈도 안 준다고 하고 그냥 돈 못 번다고 저한테까지 돈이 없어서 조카 친구도 못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주식 마이너스 40%난 종목이 올케가 가입한 카톡 코인방 사람들이 추천해준 종목인가 봐요. 돈 번 사람들이 추천해준 건데 왜 안 사냐고 사라고 그래서 샀나 봐요. 그리고 마이너스 40% 나고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돈 버는데 왜 너는 돈도 못 버냐고 그랬나 봐요. 남자가 줏대도 없냐고 욕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3살 연상이고 올케가 훈장질의 취미예요. 그리고 절대 사과 안 하고 고맙단 말도 잘 안 하고요. 곱게 컸다가 다 커서 집이 망했다는데 우리 둘째 돌잔치 왔던 지인들도 올케 어디 아픈 사람 같다고 마음의 병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남동생 말로는 맨날 고상한 척만 하고 있다는데 대화하다 보면 미친다고 하네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사과도 할 줄 모르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의견이 다르면 훈장질해서 가르쳐들고 그냥 답답하다고 해요. 저한테도 돈 없어서 집에만 있어요. 친정에서 다 해줘요. 돈 없어서 친정 가요. 친정 가면 기름값이랑 밥값이랑 친정에서 다 내요. 라고 생색내고 참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자기 집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돈 받고 밥 얻어먹은 걸 저한테 생색낼 일인지. 사돈어른 두 분 다 일하세요. 용돈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도 아니시고 저도 1시간 거리 엄마네 집에 가도 기름 넣어주시고 애들 용돈 다 챙겨주시는데 시댁 가서 잠깐 있어도 애들 용돈이라고 챙겨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걸 배우자한테 생색낼 일인가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다는 걸 돌려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다가도 저희 부모님한테 간 적도 없으면서 그런 걸 바라지는 않겠지 하고 마는 거죠. 도대체 남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남편 거는 내 거, 남편은 그냥 남 이런 생각인 건지. 저는 임신 먼저 해서 사는 거고 사돈댁이 여수고 사업하다 망해서 여수로 가셨다길래 그래서 결혼식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저도 친정엄마한테 남동생 일 이야기하고 신랑한테도 이야기하면서 올케가 그런 걸로 결혼식 없이 살 사람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처음에 결혼식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 아빠 둘 다 올케 재혼 아니냐고 계속 의심했었을 때도 제가 화냈거든요. 결혼식 못할 사정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그런 걸로 소설 쓰냐고 어젯밤에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올케 결혼했었냐고 결혼식 했었지. 그래서 손님 더 못 부르니까 너랑 결혼식 못 올리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더듬거려요. 결혼식만 하고 3일 만에 헤어졌다고 알고 있대요. 그런 걸 말 안 하고 덮어주고 니네끼리 쉬쉬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올케랑 니네 처가가 너를 호구로 아는 거라고 한바탕 쏟아냈는데 조카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그러는데. 저희 남매도 부모님 일찍 이혼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옛날 사람들 남의 자식 가슴에 못 박는 말 많이들 했거든요. 엄마 없이 컸다는 그런 말들이요. 그런 말들이 싫어서 조카한테는 그런 거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참았다는데 제가 부부 사이에 끼어서 이혼하라 말라 따질 수도 없고 전 지금 조카 키워준다고까지 이야기했고 신랑까지 조카 키워준다고 이혼시키고 큰 집 알아보라는데 이혼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제 시간과 비상금과 영혼을 털어서라도 쉽게 안 끝내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참고 살아봤자 너 호구라는 거 알아서 배려하고 존중받는 남편 대접 못 받는다고 돈 벌고 청소하고 애 보는 호구라고. 난 하루하루가 열받아 미칠 것 같다고 말을 해도 애가 눈에 밟히는지. 일단 혼인관계 증명서 떼보라고 말은 해뒀는데 지금 참고 있는 것도 고역이에요.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남동생이 단호해질지 모르겠네요. 이런 가정이 정상적인 건지 남동생만 참으면 정말 유지가 되는 가정인지. 제가 시누이라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남동생이 마음을 굳히는 게 먼저인데 그게 힘드네요. 도움되는 댓글 좀 부탁드려요. 남동생 보여줄 생각입니다. 추가. 제가 쓴 글을 보시고 너네 부모는 뭐하고 네가 그러냐 하시는 분이 있길래 적어봅니다. 대충 적었어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밑글에 적긴 했는데 저희 남매가 어릴 때 이혼해서 자기 일은 각자 해결하는 성향이 컸던 것 같아요. 동생도 부모님보다는 저에게 더 의지를 많이 했고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각자 저축해서 결혼했고요. 남동생도 저축해놓은 것 3천과 3천은 빌려서 6천으로 대출받아 빌라 산 거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 망한 거 적은 이유는 제가 15년 데리고 살았는데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돈 해줄 형편이 아니라 에어컨 한 대 사줬다고 적었는데 에어컨 한 대 사주고 결혼시켰다는 댓글이 있길래 웃음이 나서 적어봅니다. 가정가구 올케가 해온 500 빼고는 다 남동생이 구입한 거예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 결혼 3년 차, 친구는 결혼 4년 차예요.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한 번도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번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가는 거 어떨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과 친구 남편은 2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기존에도 만난 적이 있고 둘만 괜찮다 하면 가자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 남편 회사에서 1년에 4회 숙박료 영수증 지참 시 무료는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어서 남편이 그럼 숙박은 우리 측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장소는 남편 둘 다 회를 좋아하고 친구랑 저는 바다를 좋아해 부산으로 정해졌고 2박 3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숙박은 우리 측에서 하니 호텔로 잡았으면 좋겠고 리조트가 아닌 이상 호텔이니 각자 디러스룸 정도로 예약하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이전에 남편이랑 부산 갔을 때 호텔에 디럭스룸을 묵었었는데 좋았던 기억이라 남편이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같이 노는 건 좋은데 쉬고 잘 때는 편한 게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위에 기재한 내용대로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디럭스룸으로 2개 2박 예약하겠다 했더니 저렴하게 가는 거 이왕이면 그럼 본인이 알아보더니 프리미어룸으로 오션뷰는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숙박을 저희가 하면 먹는 비용은 본인이 내겠다고 하길래 그때 당시 오션뷰로 2개 2박 잡으면 200만 원 조금 넘는데 저희가 실제 내는 비용은 100만 원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 먹고 이러면 2박에 넷이 가서 거의 100만 원 정도는 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오션뷰로 예약을 했어요. 실제 여행하면서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먹은 거 저희가 내고 부산 도착해서 첫날 횟집과 카페까지 모두 다 친구네가 지불했고 호텔의 조식은 2일 모두 저희가 냈고 마지막 날 한우고기 먹고 나서 계산을 자꾸 안 하려는 눈치고 친구 남편이 헛기침하고 그러길래 괜히 서로 민망해서 남편이 화장실 다녀오겠다면서 결제를 해버려 저녁값은 저희가 냈고 2차로 술 먹는 비용 주전 부리는 친구네가 지불했고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먹은 거 저희가 냈어요. 여행하는 내내 괜찮기는 했는데 여기 호텔이 별로네. 회사에서 호텔비 일부 금액 지원받는 거 호텔에서 알아서 안 좋은 층으로 배정된 거 아니야? 하고 실제 층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조식이 별로네 만에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알아본 횟집은 너무 맛있고 호텔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하길래 점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친구가 인스타에 사진 올린 것들도 보면 인스타인. 이래서 땡땡 호텔 부산 오나보다. 근데 조식은 나만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쪼잔한 건지 각자 쓴 돈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쓴 돈은 호텔 2박과 조식 2인에서 240만원, 실제 저희가 지불한 건 98만원 정도였어요. 한우고기 32만원 정도, 휴게소 총 3번 이용 7만원 정도이고 친구네는 횟집 40만원 정도, 술집과 카페, 주전부리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만원이에요. 놀러 갔다 와서 호텔 별로였어? 하니 난 좀 그렇더라 라고 계속 말하길래 제가 우리가 같이 여행 가자고 했고 솔직히 아무리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도 우리가 100만원 정도는 지불했는데 남편 앞에서 자꾸 호텔 별로라고 하는 건 기분 나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회사에서 지원 거의 다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뭔 복지복지 이야기하냐 라며 막 웃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한 2, 30만원 내는 줄 알았대요. 먹는 거는 횟집에서 본인들이 다 내고 2차로 술집 갔을 때도 다 냈는데 호텔비 안 냈다고 이러는 거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숙소 잡았으면 더 좋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면서 자기 혼자 삐져 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인스타 보면 호텔 동영상까지 올려놔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네요. 남편은 어차피 돈 쓰러 간 거 뭘 그러냐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네요.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가면 마음이 쪼잔해지나요? 좋은 마음으로 갔다 온 여행인데 기분만 상하고 괜히 돈 아깝네요. 추가. 오늘 일이 좀 바쁘게 정신이 없어서 댓글 보지도 못하고 댓글이 좀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의견 주시고 화도 내주시고 혼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가족의 이런저런 일로 인해 사이도 좋지 않아서 뭐 하나 일이 생기면 솔직히 편하게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성격도 집순이 스타일이고 남편이나 저나 둘은 웃겨서 좋아 미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조용조용한 부부거든요. 친구도 많은 타입은 아니고요. 그래도 친구들 중엔 유일하게 결혼한 친구가 이번에 함께 여행 간 친구였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이 얘기해주시는 부분에 저도 다는 아니지만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숙박비 금액을 친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한 건 저희 측에서 하기로 했고, 남편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잡고 괜찮냐고 의견을 우리가 묻는데 굳이 2박 숙박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호텔에 불평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서 제가 좀 어떻게 여기가 별로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금액은 어차피 남편 찬스이기도 했고 이전에 남편 선배분 측과 동반 여행 갔을 때는 불평 불만을 서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뭐가 안 좋고 불평 불만이니 금액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드니 좀 제가 쪼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이 호텔은 저만 좋았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며 저 혼자 미치겠어서요. 남편은 평화주의자예요. 특히 돈으로 연관된 부분은 사기친 것만 아니면 넘어가자 라는 식이어서 의견을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행은 최근에 다녀온 건 아니에요. 친구가 글을 볼 수도 있어서 잊어버리다가 카드값 나온 거 보니 다시 생각나고 또 잊어버리다가 다시 생각나서 이런 제 자신도 웃기기도 하고 좀 많이 소인배 같기도 해서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시국에 다녀온 건 잘못된 게 맞네요. 추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그 친구랑 관계는 솔직히 저는 기분 좋게만 돈 쓰면 상관없었어요. 특히 남편과 함께하고 동의한 부분이면 특히요. 글을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여행은 제가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같이는 더 못 가겠고 서서히 멀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의 경험이 이런 건가요?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전 정말 편히 얘기할 곳이 없는데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1년 조금 안 되게 만난 30살입니다. 둘이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다고 계획을 세우다가 제가 그 전에 둘이 하는 게 아니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상견례라는 것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서로 부모님께 여쭤보고 날짜 맞추자 했는데 남친이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러더라고요. 부모님께 제가 남친과의 결혼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남친의 경제적 상황과 만난 지 오래되지도 않았으니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하셨어요. 솔직하게 남친에게도 잘 둘러 얘기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만나고 추진해보자 했고요. 남자친구 월급은 300 정도, 월세 자취방, 모은 돈 1천 정도 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고는 자기 부모님께 허락받을 생각을 해보았냐며 왜 저는 당연한 거고 본인은 시험에 들어야 하냐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저보고 자기 부모님을 무시하고 기만했다며 이런 식으로 갖고 놀면 가만 안 있는다고 조심하래요. 자기 갖고 노는 것 같으면 뒤집힌다고 훅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친 마음이 이해가서 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 문제로 일주일마다 싸우네요. 남자친구는 차근차근 하나씩 사랑하는 사람과 이뤄가는 게 꿈이라고 하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사실 그 부분에 저는 자신이 없으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여기에 남친이 자기는 확신 없는 만남에 마냥 기다리기 힘들 것 같다며 본인은 결혼은 꼭 하고 싶은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미친 듯이 이야기 끝에 제가 그럼 서로를 위해 그만하자 하니 일단 지금은 좋으니 버텨보겠대요. 항상 싸우면 엄청 저한테 세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욕하거나 폭력적은 아니지만 이럴 거면 헤어지자, 열받으면 가만 안 둔다 등 제가 받아주다 요즘같이 세게 반응하면 다시 잡는 느낌이에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따박따박 혼자 다 따지고 나중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원래 연인 싸움이 보통 일어나요. 요즘은 조금 무서워지려고 해요. 저도 나름 이성적이고 앞가림 잘하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 객관적 시선도 안 되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이 집값에 집을 사서 가냐며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다고 2천만 원도 없는데 결혼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남친 성격에 엄청 부들부들 할 것 같아요. 본인도 알고 있지만 합리화시키고 있고, 그걸 제가 찝어 이야기하면 자존심 긁는 느낌이라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남친 주변은 대부분 그렇고 동거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다는데 제 주변은 조금씩 대출 끼고 집 매매하거나 신혼집 꾸미고 살거든요.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이상한 건가 생각 들어 솔직한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적게 되네요. 이런 일이 매주 반복이에요. 계속 같이 살자, 언제 결혼하냐 하고 제 의견도 한결같고 어제도 싸우는데 저보고 결혼한다 해도 이미 저희 집안에서 본인 부모님을 무시했으니 상견례는 없다 생각하라고. 사실 상견례도 둘이 이야기 나누고 여쭤본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남자친구의 조급함이 문제일까요? 남자친구 얘기처럼 제가 본의 아니게 가지고 놀고 있는 건가요? 어디 이야기할 곳도 없어 여기에 적어보아요. 추가. 댓글들 잘 읽어보았어요. 댓글들보다 제 상황은 어떤지 하셨는데 저는 7년간 직장 다니다 올해부터 쉬고 있어요. 모아놓은 돈은 좀 있는 편이고 부모님은 공무원, 노후 준비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경기도에 땅이 있어 지금 건물 올리고 전 거기서 카페 준비 중이에요. 남자친구가 일이 힘들어 나중에 퇴사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실지 알고 있는데 정말 순수한 사랑만은 아니겠지요. 착하고 자상하고 잘해주는데 자꾸 말도 안 되게 결혼, 동거 얘기해서 그 일로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저희는 남자친구가 길에서 번호를 물어봐 사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솔직한 댓글들을 읽고 혼란스럽던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땅 위치는 모르고 집도 얼마 전 제가 이사해서 모르는 상태예요. 몇 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존심 긁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서서히 정리를 하려고 해요. 남친은 지금 저희 카페에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다른 직원 쓸 바에 본인을 쓰라거나 옆에 공간을 내주어 본인이 다른 걸 차리겠다거나 자기가 베이커리를 다녀볼까 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사업을 해서 대박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계속 일하지 말고 사업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자금이 없으니 제가 하는 걸 기대하는 듯해요. 근데 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 참을성이 없어 힘들 것 같아요. 댓글에 나온 그대로 본인의 능력에 비해 자존심이 매우 세고 자격지심이 있고 제 부모님이 자기 돈 없어 무시한다며 결혼하면 도움 안 받고 행사 때만 볼 거라고. 근데 카페 자체가 도움받는 건데 말이죠. 제가 이제야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 평가가 좀 되는 것 같네요. 땅 용도 제한이 걸려 올해 말 계획에서 무기한 연장되었다고 하고 건물 올리는 비용도 많이 들어 일단 밭 가꾸고 있고 최소 4, 5년 이상 후 건물을 올릴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전 그동안 급할 거 없으니 공부한다 하고요. 남친은 1년이 급한 상태거든요. 아마 내년에 제가 카페 차리면 그만두고 도울 생각했을 거예요. 돈, 능력, 자존심은 최대한 안 긁는 게 좋겠죠. 안 긁어도 왠지 헤어지자 하면 스스로 그 부분 꺼내어 부들부들 할 것 같네요. 티나지 않게 잘해봐야죠. 댓글들 보고 그동안 했던 카톡들을 읽어보니 제가 좀 바보 같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자기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계속 밀고 나가도 안 되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말의 결론은 같이 살고 싶다인데 본인의 노력은 없으면서 자기를 좋아한다면 그 선택은 저의 몫이라며 부모님 핑계대지 말라는 식이에요. 제가 성격이 한 번 아니면 확 돌아서는 성격이라 티 안 나게 서서히 정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제가 혼자 긴가민가 했던 부분들이 확신이 되어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슬프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2년 만났고
저는 굉장히 밝고 외향적인 성향과 표현이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만큼 잘 풀고 뒤끝은 없는 성격이었고 남자친구는 저와 완전 반대의 조용하고 차분한 매사에 이성적이고 화도 잘 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이성적이었던 제 남자친구는 저와 만나면서 성향이 완전 반대인 걸 알면서도 단점은 눈 감아주고 데이트마다 재밌게 해주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걸 경험시켜준 저에게 매번 고마워했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같이 결혼 자금도 오픈하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점점 만나다 보니 저의 할 말 다 하는 성격에 오빠와 트러블이 생겼지만 싸우기 싫어했던 오빠는 매번 참고 이해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갈등이 생길 때 서운한 감정들을 다 얘기해놓고 두세 번 헤어지자 말했던 적도 있었어요. 참 생각해보면 너무 잘못한 행동이었죠. 저는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라 만나는 동안 회사도 해고됐고 그런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더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저것 다시 공부하며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오빠는 묵묵히 지켜줬고요. 저희는 둘 다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제가 이번에 작은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오빠한테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 같고 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감정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하자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 같네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제 상황이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는 옆에서 계속 집 알아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나 지금 힘들다고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화도 많이 냈어요. 그땐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그 와중에 저는 헤어지자고 3번이나 말했고 매번 잡아준 건 오빠였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헤어지자 하면 정말 너랑 안 볼 거다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매번 지쳐있던 저와 연락하면서 오빠도 점점 짜증도 많아지고 힘든 얘기들을 피하고 그러는 게 반복되다 보니 결국 2주 전 저는 헤어짐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힘드니까 잠깐 혼자 있으면서 소중한 시간을 갖고 싶었나 봐요. 참 이기적이고 나빴죠.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전 연애 몇 번 동안은 항상 불같은 남자를 만나서 서로 헤어지고 만나는 걸 3-4번 해와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깨닫지 못했었나 봐요. 오빠가 다시 한번 말하면 진짜 헤어진다 했는데 정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후회가 돼서 다음날 찾아가서 붙잡고 내가 그동안 오빠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 한 거랑 화내고 그런 거 깊이 생각을 못했었다 등등 얘기를 했지만 오빠가 자꾸 제 눈을 안 보고 말하더라고요. 난 마음 정리했다고 너랑 추억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상태로 좋게 헤어지고 싶다고요. 신뢰가 깨져서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요. 제가 얼굴 보고 말해달라니까 계속 저 못 보더라고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에 택시비도 뽑아서 제 손에 쥐어주고 정말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잘 살길 바란다고 진심이라고 자긴 헤어지고 처음에 힘들 거 알고 시간이 약인 것도 안다. 혹시나 너가 보고 싶어도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고 나도 힘든 거 안다 하고 전화, 카톡 자기 다 차단하겠다고 한 거 제가 카톡만큼은 차단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카톡만 살려두고 나머진 차단 걸더라고요. 그 후 헤어진 지 11일째 장문의 카톡으로 제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잘못된 부분 3-4가지와 바뀐 부분, 바뀔 부분 나눠서 설명했고요. 엄청나게 구질구질은 아니고 딱 저렇게 보내고 추가로 다시 만나면 서로가 더 소중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냈습니다. 카톡 바로 읽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답장이 없길래 씹힌 줄 알고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오후 8시쯤 카톡을 보냈는데 새벽 1시 반에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길게 왔더라고요. 제가 말한 문제점 중 2개는 자기 욕심이었으니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며 그리고 자기는 제가 헤어지자고 또 말한 게 언제나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와의 추억이 많이 생각난다. 하지만 이미 마음 정리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행복하게 잘 지내길 정말 바라고 너무 고마웠고 앞으론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엔 이렇게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 안 잡았습니다.
오빠, 나 그런 마음은 정말 아니었고 잘못된 거 이제라도 고치려고. 고마워. 잘 지내. 이렇게 딱 대답 보내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답도 제가 새벽 4시쯤 보냈는데 10분 후에 일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빠도 잠 못 자고 있었던 걸까요? 원래 새벽에 잘 안 깨는 사람인데 말이죠. 제 전 남자친구가 마지막까지 저렇게 예의 있게 보내주니 더 마음이 아프네요. 제 잘못들 많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어떤 연애를 해도 절대 헤어지자는 소리 안 할 거고 이번 기회를 통해 느낀 건 100번 사랑한다고 해도 한 번 심한 소리 하면 그 심한 소리 때문에 100번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감정들에 대한 표현하는 부분을 고치려고 일상에서도 회사에서도 많이 노력 중입니다. 오빠는 한 번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이랑 다시 만난 적 없고 절대 먼저 연락 안 하고 그리고 다 차단했었거든요. 저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정말 다시 소중하게 잘해보고 싶은데 이전 연애랑 다르게 결혼 전제로 만난 사이였는데 저의 이별 상황과 남친 성향으로 보면 언제쯤 다시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릴까요? 이런 상황 또는 남친분 만나보신 분 있을까요? 너무 아픈 소리는 해주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못한 거 반성하고 있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요. 같이 위로받고 힘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